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재원입니다. 자, 에이리언 로뮬루스 드디어 2024년 8월 14일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뭐 이전 방송에서 언급하고 뭐 그랬지만 저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엄청난 팬은 아닙니다. 1편부터 4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2부작까지 꽤나 주기적으로 봅니다. 꽤나 주기적으로 보지만 정확한 설정이라던가 관련 굿즈를 구매한다던가 그럴 만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 말인즉슨 저는 프로메테우스 2부작 있죠? 카버넌트와 프로메테우스는 꽤나 재밌게 봤고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이리언 로뮬루스가 나왔죠.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았습니다. 커버넌트가 팬들한테 좀 많은 실망을 주기도 했었고 감독 자체도 꽤나 기본기가 탄탄한 감독이고 7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되게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 개인적으로 일단 드릴 말씀은 어떤 극장에서 봐야 되냐, 아이맥스 같은 데서 볼 필요는 없고 돌비 아트모스 같이 사운드 빵빵한 데서 보십시오. 자, 우선 개요로 이 영화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제가 올해 극장 가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이번에 로뮬루스 제가 2024년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2024년에 본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극장에서 본 게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영화고요,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 자, 이 영화는 첫 번째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배우들의 연기 굉장히 좋았고 사운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악과 사운드 효과가 이 영화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이랑 사운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미술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술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영화는 되게 1편부터 4편의 그 미술을 굉장히 작품 내내 굉장히 잘 녹아낸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 2부작의 어느 정도 좀 단점이랄까? 아쉬운 점으로 거론이 되는 거는 기존 에일리언 4부작과는 굉장히 다른 미술을 보여준단 말이죠. 물론 훨씬 더 이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미술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편부터 4편의 미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미술,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펼쳐지는 미술이라던가 이 영화의 톤의 매너, 조명, 특히 조명 그런 걸 보면서 고전 에이리언 시리즈 1편부터 4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고전 에이리언 시리즈 좋아하는 팬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영화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영화 잔인하냐. 왜냐면은 에이리언 커버넌트가 15세 이상가로 나왔는데 굉장한 고함을 보여줬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이리언 시리즈 통틀어서 딱 중간 정도 되는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이리언 커버넌트급도 아니고 딱 시리즈에서 한 중간 정도? 기존에 있는 영화들 비해서는 기존의 평범한 영화들 비해서는 훨씬 더 잔혹하고 불쾌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리언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수준, 특출나게 잔인한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덜 잔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고요. 에이리언 시리즈는 1편부터 4편까지 굉장히 1, 2, 3, 4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카버넌트까지 이 6개의 영화들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죠. 그 에이리언 시리즈의 메타포는 굉장히 다 서로 다 비슷합니다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것들, 뭔가 창조, 크리에이션 그런 것들은 에이리언 시리즈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에이리언 로뮬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 1편부터 4편이랑 프로메테우스 카버넌트의 좋은 점을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1편이랑 2편이 굉장히 잘 만들었고 3, 4편은 미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던가 카버넌트는 또 독립적인 팬층이 또 있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요 근래 나온 영화들 보면은 이전 시리즈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구작들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구작들에 대해서 너무 오마주라던가 자기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3편과 4편의 장점까지도 가져온 영화예요. 제가 이 로뮬루스에서 마음에 든 건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다 칭찬할 수가 있잖아요. 뭐 특수효과 좋았다, 음악이 좋았다, 연기가 좋았다. 하지만 이 로뮬루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느낀 거는 호불호가 갈릴 다른 작품들조차도 다 좋은 점을 챙겨오고 깔아뭉개지가 않는다는 거죠. 리들리 스콧이 프로메테우스 2부작을 만들면서 비판을 받았던 거는 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내놓았던 거, 그리고 이전 작품들에 대해서 본인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약간 레트코나 시키거나 그랬던 게 좀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에이리언 커버넌트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죠. 전 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건 전혀 없고 좋은 부분을
빼냈어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일리언 1, 2편의 좋은 점과 카버넌트, 프로메테우스 2부작에서 좋은 점만 가져와서 섞을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3편과 4편에서의 그 특징점과 좋은 점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선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프로메테우스에서 흐지부지 했던 부분마저도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영화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에 있는 에일리언 4편이라던가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시리즈라던가 거의 에일리언 1편과 3편에 굉장히 가까운 영화예요.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2편에 비해서는 조악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의 세계관 확장성이라던가 뭐 그런 설정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못 받고 간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이 에이리언 시리즈 7편에 위치한 작품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전작품을 봐야 되나요로 직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전편들 1, 2, 3, 4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커버넌트까지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전작품들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는 거죠. 전작품들을 보면 더 재밌고 뭐 그러한 오마주라던가 아니면 뭐 까메오 같은 그런 요소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메타포도 이 전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이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품들 보면은 좋겠지만 사실 전작품들 안 봐도 상관없다. 참 믿을 수 없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시리즈물의 후속편이 나올 수가 있는가. 굉장히 정석적으로 이전 시리즈들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뭔가 완전히 이전 시리즈들 바짓기댕이만 붙잡는 게 아니고 적당히 잘 버무려 갖고는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계속 칭찬합니다만 단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단점이라면 일단 점프스퀘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라던가 공포영화에서 점프스퀘어는 굉장히 얄팍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좀 점프스퀘어가 좀 많다.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점프스퀘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살짝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스포일러 경고하고 가자면은 스포일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노모프에 대한 묘사인데, 제노모프에 대한 묘사는 좋아요. 근데 제노모프의 그 존재감이라던가 뭐라 그럴까 비중? 그런 게 커버넌트보다는 못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제노모프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있어서 저는 커버넌트를 굉장히 높게 쳤거든요. 어쨌거나 제노모프가 아닌 다른 것들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체스트버스터라던가 페이스허거라던가 얘네들의 비중은 꽤나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노모프에 대한 압도적인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커버넌트의 느낌은 없는 거죠. 1편, 3편 그리고 커버넌트 정도의 느낌은 없는 거고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2편과 4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리즈의 미장센과 메타포는 1편과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커버넌트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2편이 최고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로물루스는 딱 진짜 모범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3, 4편이 여러모로 많이 처지죠. 3, 4편이 오락성이라던가 메타포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그 영화들 비해서는 확실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고약한 리들리 스콧 영감이 페데 알바르즈 감독의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아니 얘기할 거 더 있어? 최고야 라고 했던 게 이 노인네가 왜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참 잘 느껴지더라고요. 에이리언 시리즈의 핵심 메타포는 합성 인조인간 그리고 창조물과 피조물 그리고 미지의 공포 그리고 뭐라 그럴까 모성애 그리고 가족애 같은 게 있죠. 이 영화 굉장히 잘 녹여냈습니다. 스릴러라던가 공포영화를 제가 그렇게 재밌게 못 보는 이유는 클리셰라는 게 있죠. 클리셰라는 게 있고 뭐 이쯤 되면 뭐가 나오겠네. 제가 뭐겠네. 뭐 쟤는 살겠네.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 영화도 에이리언 시리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굉장히 막 그치 이러면서 막 되게 웃으면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짜 쫄려갖고는
이랬다니까. 되게 간만에 영화 보면서 되게 육성으로 탄성 지른 건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위는 저는 1편과 2편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칩니다. 1편이 추구하는 바와 2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편이 뭐가 더 낫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했던 게 3, 4편은 저는 끝이에요. 3, 4편은 그냥 못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3, 4편도 즐길 수 있는 영화긴 한데 전체 시리즈에서 3, 4편은 제일 끝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가 서로 또이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와 또이또이 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 추구하는 바가. 물론 저는 에이리언 시리즈에 엄청 하드한 팬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는 높게 치거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는 굉장히 메타포와 미장센으로 가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좀 더 예술 영화로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본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훌륭한 에이리언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고 훌륭한 상업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두 작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특히 프로메테우스라든가 커버넌트는 영화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작품이지만, 이 로울루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리언 시리즈라는 작품으로 봤을 때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리고 커버넌트 이상이라고 칩니다. 저는. 하지만 제노모프에 대한 묘사는 커버넌트가 더 낫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스릴러, 공포영화, 호러, 그리고 에이리언 시리즈로 봤을 때는 커버넌트와 프로메테우스를 전 씹어먹었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코즈미 코러로서의 느낌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고요. 미장센과 메타포로서의 느낌은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훨씬 더 낫지만, 종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로물루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 세 영화가 서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열을 나누자면은, 근데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종합평가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전 시리즈 3위 안에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배우들 제가 연기를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배우들이 빈틈이 없었어요. 배우들이 빈틈이 없었는데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앤디라는 합성 인조인간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 정말 좋았다. 와, 상상 이상이었다. 별 생각 없었는데 야, 배우가 연기 진짜 개 잘했다. 진짜 훌륭한 에이리언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보면서 느낀 거는 하이틴 슬래셔물이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이틴 슬래셔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던가, 뭐 그 스크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맨 인 더 다크라던가, 아니면은 할로윈이라던가, 뭐 아시겠죠? 젊은이들이 그 살해당하는 그 나이트메어 같은 영화도 뭐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이틴 슬래셔물 느낌이 나갔고 이것도 굉장히 묘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게임 같았어요. 게임의 플롯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라던가 데드 스페이스 하셨다면은, 물론 그 두 영화가 에이리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A 지점으로 가십시오, B 지점으로 가십시오 하고서는 그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라던가, 떡밥 가는 거라던가, 기믹이라던가, 그 서바이벌 스페이스 호러 게임들과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영화들이 이러한 장르를 많이 오마주하고 참고를 많이 하고 레퍼런스를 많이 해서 그렇게 스토리라던가 게임의 구성을 짠 거지만 좀 게임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일러 없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에 스포일러 토크 한번 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